돈이 좀 적은 경우에 강남에 꼭 하고 싶어. 찾다 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다 가격이 높아. 한 블럭 안쪽 정도면 괜찮겠지. 근데 얘도 가격이 높아. 그럼 좀 더 안쪽. 얘도 좀 높아. 근데 좀 더 들어가니까 나랑 가격이 맞아. 아, 그래, 이거야.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 건물에 관심 있는 분들일 거예요. 내 건물을 갖겠다, 지어져 있는 건물을 사는 분들, 내지는 어떤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짓고, 아니면 어떤 건물은 사서 리모델링해서 내가 갖겠다, 이런 분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강남 건물 신축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상담을 온 분들 중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신축하면 안 되는 자리. 지금은 주택 투자하기 좀 곤란하죠. 어렵죠. 왜냐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전과는 다르니까요. 근데 어떤 자리에 지금 신축을 하면 안 되냐면, 자, 주택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던 다세대나 다가구도 용도 변경을 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어떤 자리냐면 저층은 상가나 사무실이 임대가 나가는데 위쪽으로는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먹자골목 중에서 이제 끝쪽이나 아니면 메인 먹자골목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그런 곳이 형성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층, 2층까지는 사무실, 그 위로는 원룸이나 투룸 이런 걸로 임대가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에다가 근생으로 신축을 한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는 괜찮아요.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본인이 이 건물을 다 쓰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신축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 첫 번째, 신축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원래 저층은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가 나갔어. 그리고 위에는 원래 집으로 쭉 임대가 된다는 거는 이 구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이미 1, 2층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3층, 4층이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지역이 또 가격이 또 싸지가 않거든. 이런 구역들이. 이런 구역에 건물을 사가지고 신축을 해서 근생 건물로 다 지어놓으면 원래는 저층은 상가 사무실로 임대가 됐고 위에는 주거로 임대가 주로 돼 있기 때문에 3층, 4층, 5층까지 사무실이나 상가로 쓸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데에다가 근생 건물을 짓는다? 이거는 지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어느 블럭의 어떤 자리는 앞에 건물까지는 괜찮지만 요 뒤에 거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근생 건물이 안 되는 자리들이 꼭 있어. 모든 블록에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건물을 신축을 해놓으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신축을 하려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 어떤 거죠?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래방을 누군가 한다고 칠게요. 그럼 노래방을 누가 하면 사람들이 술을 자꾸 찾으니까 술을 이제 팔고 싶어. 술을 팔 수 있는 뭐 단란주점에 이런 걸 해.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수요가 있어서 뭐 유흥주점을 해. 근데 맨 처음 시작은 난 유흥주점을 하려고 노래방을 시작한 게 아니거든. 하다 보니까 좀 더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에 이르르는 거야.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어. 근데 돈이 넉넉한 사람은 드물단 말이에요. 돈이 좀 적은 경우에 강남에 꼭 하고 싶어. 찾다 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다 가격이 높아. 근데 다른 지역은 가긴 싫어.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한 블럭 안쪽 정도면 괜찮겠지. 근데 얘도 가격이 높아. 그럼 좀 더 안쪽. 얘도 좀 높아. 근데 좀 더 들어가니까 나랑 가격이 맞아. 아, 그래, 이거야. 처음에는 이 자리를 살려고 시작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자리를 봤으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찾다 보니까 문제를 이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근생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자리에 근생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근생 건물로 탈바꿈 시키는데 그런 건물들은 분명히 애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임대 나가는 것도 그럴 거고 임대료 책정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근생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해당된다. 아니면 내가 지금 그렇게 찾고 있는 프로세스 안에 있다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차피 그래도 강남이잖아요. 그치? 아무리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오르긴 할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주택 자리에다가 근생을 지어놓는 거는 이건 안 맞는 거거든. 적절한 위치라는 게 분명히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적절한 위치를 판단하지 않고 강남 아니면 될 거야. 그리고 그냥 내 금액에서 맞는 걸 최소한으로 해서 맞춰서 샀어. 그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어서 주택에 대한 뭔가 이게 달라지거나 하면은 뭐 신축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신축을 한다? 그거는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을 지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엉뚱한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강남에 진입하고 싶은데 자금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그럼 강남 진입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자리마다 다른데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 되는 자리를 선택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 금액으로 안 되는 자리밖에 안 되게 생겼어. 그러면 강남보다는 다른 지역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지어놨다가 임대 안 나가, 뭐 6개월 안 나가, 1년 안 나가.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가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 수준의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강남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살짝 모자란 사람의 어떤 자산 규모? 현금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0억 미만 내 자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위치를 선택하기는 내지는 근접한 정도도 어려워. 그래서 계속 돌게 되지. 아 그래도 수도권으로 나가고 싶지 않고 음. A급을 사고 싶은데 뭐 20억 이하로 안 되나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그거는 한두 사람이 합쳐야 돼요. 절대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롯데월드 가면은 입장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5만 원 없어, 들어가고 싶어. 30명 모이면 또 할인되잖아요. 네. 그럼 모였을 때 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합쳤을 때 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소장님은 안 되는 위치에 혹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그걸 혹했다면 지금 이 일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거의 결과는 뻔하거든. 물론 시절이 좋을 때는 티가 안 나. 근데 시절이 안 좋을 때는 분명히 100% 티가 나거든. 요즘 같은 때 티가 100% 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없겠지.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안에만 들어가고만 싶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강남에서 입지가 엉뚱한 걸 선택을 한다? 그거는 고생을 일단은 꽤 오래 할 것 같아. 어떤 고생들을 해요? 공실, 그리고 내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지었어. 그럼 나는 이거 얼마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짓는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초보자일수록 욕심이 더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유튜브의 부작용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누가 뭘 사가지고 어떻게 지어가지고 뭐 얼마씩 남겼다, 뭐 몇십억을 남겼다, 뭐 근데 그게 또 실제로 팔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호가가 그런 경우도 많고, 그걸 보다 보니까 막 이게 커지는 거예요. 뭐 욕심에 이것만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얼마는 남겠지, 얼마를 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죠.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되거든. 내가 이 가격으로 과연 살까? 내 건물을 내가 리모델링 해놔도 나 같은 사람이 살까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쪽에 있는 자리에 건물을 근생으로 지었어. 내가 쓸 거야. 그래서 전체를 다 써, 사무실로. 근데 이래도 문제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언젠가 이거를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리가 생뚱맞아. 그럼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는 분들 중에 이런 사옥을 본인이 지어서 곤란함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어느 동이 좋아? 그 동이 인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블록 안에서도 몇 다시 몇 번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지, 어느 동은 좋고 어느 동은 안 좋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남에 뭔가 건물을 사고 싶은데 정말 이거 아닌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강남보다는 지금 같은 시점에는 다른 데 가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와 합쳐야 돼요. 네, 누군가와 합쳐서 강남을 들어와서 위치가 괜찮은 쪽으로 가야지 내 돈으로 내 건물을 온전하게 갖고 싶은데 위치가 너무 별로야. 그러면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남에 건물 갖거나 아니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아니면 뭐 지방에도 건물 가지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이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합친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합치고 싶어도 사람을 못 찾을 수 있잖아요. 주위에 없는 경우도 있지.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서로 상황이나 여건이 맞는 분들을 합쳐서 같이 할 수 있게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문제 같은 게 안 생길까요? 그 문제라는 거는 아무 약속 없이 시작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시작되기 전에 있을 만한 문제에 대해서 다 문서로 명시해놓고 진행이 되면 그거는 문제 있기가 오히려 힘들죠. 서로의 약속이 다 정해져 있으면 탈날 일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이렇게 합쳐서 하신 분들이 있나요? 그럼 이전에도 하신 분들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분들이 있어요. 이전부터 그런 것들을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문제 없이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수도권 건물 그리고 합쳐서 하는 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합쳐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합쳐서 강남에 괜찮은 건물 들어오는 것과 따로 지방에 그 지역에서 좋은 자리 갖는 것의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냐면 뭐 서울대 가는 것과 지방대 가는 것의 차이, 결과의 차이는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남에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는 자리들이라는 게 있다. 내지는 사실은 짓는 것보다 더 첫 번째는 안 사야 되는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강남 안에서 내가 분명히 내 건물을 가질 거야 하다 보면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꼭 낮은 금액대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가격대가 중위권 넘어가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니까 그 부분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